정치인 박영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겨룰 뻔했는데 경선에 못 올라오셨죠. 본선에서 못 올라오셨는데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하고 붙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더 쉬울 것 같은지 또 두 후보를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후보의 장점 그리고 이 두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저는 일장일단이 있고 쉽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구도는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후보이고요. 다른 그 두 후보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은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개혁 입법을 주도하면서 많은 그런 저항에 부딪혔지만 인내하고 꿋꿋하게 그 법들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그 성과가 통계 수치로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든 장관이었고요.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 투자 사상 최고를 4조 3천억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해서 그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의 뭐 온라인화라든가 소상공인의 무료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요즘 온라인으로 한창 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제가 장관 시절에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통계 수치로서 입증된 성과 그리고 저의 추진력 그리고 서울에 대한 열정과 진심 이러한 것들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일일비 할 일도 아니고 뭐 결과를 전적으로 이제 담보하는 어떤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추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초반만 해도 여권 이제 후보들이 좀 뒤처지다가 박 후보 등판 이후에 여야 후보 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좀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접전이거나 오히려 뒤지는 결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나는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경쟁력이 있는데 LH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당정청의 그런 안일한 대응이 내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좀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매우 힘들다고 했을 때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마한 지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 박영선 효과다라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또 서울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은 부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LH 사건 때문에 그 분노한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의 감정이 충분히 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과 대통령께 강한 저의 생각을 건의드리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LH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 반드시 절연해야 합니다. 이거 절연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의 어떤 G7으로 가는 지금 이탈리아와 저희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보다 조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져서 지금 G7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G7으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또 우리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가장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후보가 누군가, 그것을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와 이제 경기도 간의 뭐 그 도로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 매립지 이런 문제로 협조할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문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내세우면서 이제 민주당 쪽의 수뇌부들과 지금 충돌을 빚으면서 그 정책 브랜드화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경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제 정책 협약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제 서울시장과 협의원격하는 관계에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호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강화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측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은 두 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는 소득의 개념이 노동의 대가였는데 이거는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생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생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요. 꼭 하시고 싶으면 저는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훨씬 그 서울시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지출은 곧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기본 자산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기본 자산은 나중에 다시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을 위한 출발 자산, 이것이 이제 제가 낸 공약 중에 기본 자산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19세부터 29세 사이에 10년 동안 누구나 한번 그 신청을 하는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청년에게 이 기본 자산 5천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이자로 드리는 것이고요. 언제부터 갚느냐?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원금을 갚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 창업하는 청년에게 기본 자산을 드리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기본 자산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청년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면 30세부터 못 갚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대부터 40대까지 10년간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이요? 이재명 지사님 굉장히 그 앞서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구현을 해 주셔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는 또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9일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길지 않은 당대표 기간이었지만 공과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돌봄 부분, 이런 어떤 복지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 돌봄 영역이 앞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또 1인 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아동 학대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서 또 독거노인 또 1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또 어르신 치매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가족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는 혹시 없습니까? 과요. 다만 좀 더 단호해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 미리 질문지를 주시지 않고 다 질문을 하시니까 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서울시장들이 시장이 되고 나면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 박 후보께서도 시장에 당선이 되면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대선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분류는 언론이 하는 것이지 그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5년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바꿀 것이냐.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때 도시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경쟁력이 뒤처집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은 이제는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 꿈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의 11년 전 내곡동 투기 의혹 문제를 두고 이제 천준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백하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물타기 의혹이다라면서 이제 직접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 이 좀 박 후보님이 이 오세훈 후보의 11년 전 내곡동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는 당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제가 우리 선거 문화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이 11년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천준호 의원께 어저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이 부분이더군요. 그러니까 셀프 보상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36억이었나요? 37억인가 셀프 보상을 받았는데 현직 시장이 이렇게 셀프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저는 서울 시민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밝혀야 했던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그 서울시장으로서 처신을 잘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설명을 반드시 들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언론인들이니까 그 교통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수 의원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그 폭설이라든가 또 태풍 같은 이제 기상재해나 또 신속한 교통 정보 이런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송의 독립성은 지켜야 하는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방송의 독립성 문제와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제가 방송국에 있었을 때도 늘 지적돼 왔던 것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균형을 찾고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느냐 이것이 언론의 생명이고요. 균형감이 없이 그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방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교통방송이라는 게 원래 본연의 기능 글자 그대로 교통방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다른 일로 자꾸만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럼 그 교통방송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방송이 종합방송으로 아마 다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전문 방송으로 돼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하게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